안녕하세요. 이동진, 김중혁의 영화당 시간입니다. 저는 이동진입니다. 네, 저는 김중혁입니다. 네, 오늘 주제는 나홍진 감독의 작품 세계 이렇게 저희가 잡았습니다. 네. 지금 곡성이 개봉해서 굉장한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나홍진 감독 영화 좋아하세요? 좋아하는데 제가 의외로 공포 영화나 무서운 걸 잘 못 봐요. 의외죠. 의외입니다. 네. 그래서 나홍진 감독의 영화를 볼 때마다 네네. 뭔가 다짐을 하고 들어갑니다. 어떤 다짐? 놀라지 말아야지. 소리 지르지 말아야지. 네. 나홍진 감독 영화를 보면 기빨리는 느낌 정말 같은 힘들어요. 게 있고요. 그 보고 나면 그날 나머지 일정은 다 취소해야 됩니다. 집에 가서 일단 몸 좀 누워야 됩니다. 그런 마음이 드는,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에너지가 이렇게까지 무시무시한 감독이 또 한국에 있을까 싶을 정도의. 네,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저희가 우리 영화당 첫 시간에 한국 대표 5감독의 데뷔작 얘기를 드렸는데, 그때 한국의 중요 감독들은 거의 대부분 96년도에서 2000년 사이에 데뷔했다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네. 그러면 21세기에 데뷔한 감독 중에 굉장히 중요하게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야 될 감독은 누굴까를 생각해보면 장준환? 가장 중요한 감독은 네. 그렇죠. 네. 뭐 장준환 감독도 네. 있겠습니다만 한 명을 꼽는다면 결국 나홍진 감독이 아닌가 싶은 네.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근데 이 세 편이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마다 다르겠습니다만 점점 더 좋아져요. 그러니까 추격자도 굉장히 걸출한 데뷔작이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황해를 더 좋아하고요. 황해도 엄청난 작품이었는데 이번에 곡성은 그거보다도 더 훌륭한 면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사람이 정말 이 감독이 다음에는 어떨까 싶은 굉장한 큰 기대가 있고요. 저는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추격자는 볼만했는데 네. 황해 때는 굉장히 힘들었고요. 힘들죠. 곡성에서는 거의 실려 나왔습니다. 네. 이 세 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공통점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공통점을 이야기를 한다면 먼저 로케이션. 네. 나홍진 감독의 영화들에서 뭐 다른 영화들도 그렇습니다만 유독 로케이션이 중요해요. 추격자 하면 떠오르는 게 망원동 뒷골목 풍경 아닙니까? 황해하면 떠오르는 건 연변이라든지 또는 한반도 곳곳을 다닐 때 그 느낌 같은 것들이 그대로 드러나고요. 곡성은 말 그대로 이제 곡성의 느낌들이 들어있는데 그런 생생한 현장감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힘든 것 같아요. 그 리얼함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요. 주제적인 측면에서도 사실 이 세 작품을 꿰뚫는 어떤 그런 세계관이 명확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나홍진 감독이 이상한 부분에 대한 리얼리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추격자에서는 보도방이라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세계를 다루잖아요. 그리고 황해에서는 조선족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밀항에 대한 이야기, 곡성은 무속에 대한 얘기를 파헤치는데 일반적인 영화들이 잘 바라보지 않는 이상한 어두운 곳을 바라보는 그 시선 자체가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엔 나홍진의 세계관이 아닌가 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홍진 감독이 세 편을 보고 나면 확고하게 느껴지는 어떤 잡히는 그런 그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저는 나홍진 영화는 현재까지 세 편 모두 무지한 행동주의자의 영화다. 이렇게 저한테는 보여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 세 편의 공통점이 뭔가 하면 주인공은 자기 앞에 벌어지는 사건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추격자를 보시게 되면 추격자에서 그 중호라는 인물, 영화 전체를 보면 영민이 연쇄살인마라는 걸 영화 속에서 제일 늦게 아는 사람이에요. 참나. 그러니까 저 새끼 얘기를 다 믿는다는 얘기네. 두 번째 영화인 황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작 당사자한테는 그것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그것이 사실은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설정 속에 놓여 있다는 걸 본인만 모릅니다. 곡성도 그렇죠. 곡성에서도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주인공 자체가 이 모든 사태가 왜 일어나는지를 본인 스스로 모르고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어찌됐건 가만히 있을 수 없이 뭔가 행동들을 계속하게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것이 아마도 인간을 보는 나홍진 감독의 시선이 아닐까? 다시 말해서 인간은 어떤 식으로든 가만히 놓고 있을 수는 없죠. 네. 뭔가를 행동을 하게 해야 되지만 이 모든 것은 사실은 무지의 소산이라는 측면에서 인간을 바라보는 굉장히 염세적이면서도 어떤 짙은 탄식이 배어있는 그런 어두운 영화들을 만든다고 할 수 있겠죠. 인간을 바라보는 태도가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는 세계를 바라보는 것은 플롯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 특이한 거는 추격자는 연쇄살인범을 찾아가는 이야기인 것 같았는데 굉장히 일찍 범인이 밝혀져요. 네. 그 뒷얘기가 훨씬 더 길죠. 그렇습니다. 황해는 살인 청부에 대한 이야기인 것처럼 보이지만 네. 살인에 실패하고
그 뒷얘기가 훨씬 더 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장르의 이야기, 뻔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 뒷이야기가 사실은 우리가 더 체험해야 될 이야기라는 생각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영화 속에 어떤 악한 존재, 뭐 악역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런 존재가 드러나게 되는데 이 악을 이해할 수 없는 악으로 그린다는 거. 이 나홍진 감독의 영화 속에서의 악역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사실상 이유가 없어요. 추격자의 그 연쇄살인마인 영민이 살인을 저지르는 이유도 영화 속에 설명이 안 되고 황해의 그 무시무시한 면가가 대체 왜 저런 사악한 사람이 되었는지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곡성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분명히 세상에는 엄청난 악이 있는데 그 악을 우리 인간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악 자체의 그 막강한 파워를 보여주긴 하지만 그 자체의 그 악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라고 전제함으로써 생겨나는 무력감, 탄식 이런 것들이 영화에 짙게 깔려 있다는 거죠. 사실 나홍진 감독 가면 이게 완벽주의적인 그 뒷얘기들이 너무 많잖아요. 동료 감독들도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네. 수많은 에피소드들이 전해지는데 제가 제일 그 많이 웃었던 에피소드는 시체스 국제영화제에 갔을 때 같이 이제 임필성 감독이 같이 갔다는 거예요. 나홍진 감독하고 앞뒤로 앉아가지고 나홍진 감독의 황해를 보고 있었다는 거죠. 임필성 감독이 이제 몸을 좀 이렇게 뒤척였다고 하는데 바로 문자가 오더래요, 상영 중에. 졸지 마세요라고 바로 뒤에서. 극장 중 문자 메시지 엄단해야 됩니다. 극장에서 왜 문자 메시지 보냅니까? 아무리 감독이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추격자를 찍을 때 특정 장면을 찍을 때 35시간 연속 촬영을 했다고 하죠. 잠 하나도 안 자고 35시간을 찍으면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그런데도 끝까지 밀어붙여서 본인이 원하는 장면을 얻어낸다든지. 하정우 씨가 그 달리다 넘어지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NG인데 하정우 씨가 뛰잖아요. 네. 절대 여기서 끝내야 된다. NG가 더 이상 나는 안 된다는 절박함 같은 게. 37시간 찍어야 그렇죠. 된다. 그때 약간 카메라 렌즈가 약간 흔들리는 게 네네네. NG를 내고 싶었는데 하정우 씨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NG를 낼 수 없어. 이게 NG 아닌가 해서 촬영하시는 네. 분도. 네. 황해를 찍을 때 나중에 그 인터뷰를 했던 하정우 씨의 말에 따르면 보통 이제 뜨거운 음식을 먹는다. 그러면 적당히 따뜻한 음식을 뜨거운 척하고 먹는 게 배우의 연기인데 실제로 너무 뜨겁게 음식을 마련해 줘서 먹어야 된다는 거죠. 감자. 뭐 감자든 뭐. 감자 정말 뜨거워 보이더라고요. 뜨거운 감자. 핫바도 그쪽에. 뜨겁고 심지어는 영화 속에서 보면 이제 그 특히 호떡 먹는 장면이 있는데 호떡을 먹을 때 30분 동안 뜨거워서 NG가 났다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 뜨거우니까 그 안에 당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영화 당? 아, 그렇죠. 그 호떡 안에 있는 당이 들어올 때 호떡당, 그 네. 뜨거우니까. 네. 나홍진 씨의 뇌는 대체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한데요. 바로 여기서 네. 뭔가 준비를 해오신 것 제가 같은데 준비해왔습니다. 1분 브리핑 3회 만에 걸작이 나오는 건가요? 보겠습니다. 네, 1분 브리핑 사상 드디어 이제 캐리커처가 나오게 되는데 네. 먼저 뇌구조. 나홍진 감독님에게 심지한 사과의 말씀. 그러려고 했는데 이 수염을 잘 그리고 싶은데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최선입니까? 네. 일단 가장 역사상 유명한 번호 아닐까 싶어요. 야, 4885. 4885는 다 알고 있잖아요. 888 하면 당연히 추격자죠. 그렇죠. 네. 그리고 제가 보기엔 가장 중심에 배우들 달리기 시켜야지. 나는 왜냐하면 추격자 다 나오네. 곡성에서 진짜. 엄청나게 뛰고요. 심지어 이제 황해 때부터는 산을 달리기 시작해서 배우들을 고생을 시켜야지라는 마음이 있지 않을까 네.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십자가가 의외로 나홍진 감독의 추격자에도 나오고 황해에도 곡성에도 중요하게 나오고. 나오고 네, 그래서 머릿속에 있는 것 같고요. 또한 나홍진 감독 자체가 기독교인이시죠. 그렇죠. 뭐 그런 거랑 아마 관련이 또 있는 어떤 네. 기독교 상징이 굉장히 중요한 영화들.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 경찰은 못 믿겠다라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추격자에서도 그랬고, 곡성은 심지어 주인공이 경찰임에도 못 믿겠다라는 마음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먹방인 것 같습니다. 먹방. 먹방은 제가 보기에는 네. 먹이는 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추격자에서는 하정우 씨가 그 경찰서에서 먹는 ABC 초콜릿. 정말 맛있게 먹잖아요. 그 와중에. ABC 초콜릿이었나요? 네, ABC 네네. 초콜릿이었습니다. 네. 그 와중에 그걸 먹고 있어요. 네. 그리고 뭐 황해는 뭐 말할 것도 없이. 먹방의 뭐 신화적인 작품이죠. 네, 김을 막 10장씩 집어서 먹잖아요. 네. 선생이야? 그리고 곡성에서는 그 또 새로운 형태의 먹방이 나옵니다. 네. 그 자세한 얘기를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런 여기까지만. 대단한 먹방이 나오는데, 이런 내구조 속으로 들어가서 나홍진 감독의 영화를 본다면 또 재미있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잠만 묻자. 죽였어 안 죽였어? 궁금해요? 끝났어 임마. 우리 여기 철수해라고. 시험을 내보내야 돼. 네, 나홍진 감독의 뭐 걸출한 데뷔작이죠. 추격자에 대해서 그럼 조금 더 깊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격자 하면 떠오르는
일단 제일 먼저 떠오르는 장면이 뭔가요? 4885 아닐까요? 4885. 야, 4885. 나홍진 감독이 옛날 살던 집 끝 네 자리 번호래요. 4885가. 네. 그런 또 인연이 있다고 하는데. 근데 이게 잘 만든 것 같은 게, 네. 뭐, 다른 번호는 잘 이렇게 붙지가 않아요, 입에. 그래서 팔이 2개 들어가 있고, 뭔가 5로 끝나는 어떤 리듬이 절묘하게 맞아 떨어지지 않나. 팔들은 뭔가 또 약간 과격한 욕 같은 그렇죠. 느낌도 있고 그렇죠. 네, 살짝 그런 느낌이 네. 있습니다. 어쨌건 한국 영화 사상 가장 유명한 전화번호 끝 네 자리라고 그렇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추격 장면입니다. 제목이 추격자인데 진짜 그 제목 값을 하는구나라는 느낌이고 바로 지금 말씀하신 그 장면에 이어서 그 망원동 좁은 골목길을 뛰는데 원래는 그 추격전이 없었다고 하죠. 배우들이 아이디어를 냈다고 하고 지금은 그 장면이 이제 NG가 영화 속에 어떤 기가 막히게 들어간 장면이지만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코너를 막 돌 때 하정우 씨가 쫙 옆으로 미끄러질 때 네. 와, 그때 진짜 굉장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정말로 배우들이 사력을 다해서 뛰는구나. 진짜 오래 뛰었구나. 이걸 그대로 느낄 수 있는데 맨 마지막에 이제 드디어 하정우 씨를 그 김윤석 씨가 잡아서 영민을 때리죠. 네. 때릴 때 보면 때리다가 중간에 잠깐 돌아서서 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안 잡힐 줄 알았어. 근데 그게 진짜 그런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사력을 다해서 두 사람이 추격전을 벌이고 1대1로 싸우느냐를 네. 그대로 보여주는. 침도 이렇게 막 나오고. 맞아요. 네. 근데 저는 나홍진 감독의 액션이나 이런 것들 볼 때마다 소리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소리가 잡소리가 없고 네. 정말 그 소리들만 들어가 있어가지고 보고 있으면 숨을 못 쉬겠어요. 추격자와 황해와 곡성은 인물 구도가 다 다른데 추격자는 말 그대로 가장 심플한 영화를 만들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대로 1대1의 대결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런 경우에서 일반적으로 영화를 만들게 되면 이 악은 설명하지 않더라도 주인공은 설명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인공의 가족 관계라든지 뭐 주인공이 경찰에서 잘리게 됐는데 그 자세한 사연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다 차단시켜 놓기 때문에 우리는 주인공을 말 그대로 그가 보여주는 행동으로밖에 이해할 수 없습니다. 범인은 말할 것도 없고 이쯤 되면 범인이 왜 이렇게까지 사악해졌는지가 설명이 돼야 되는데 영화 속에서 철저하게 괄호쳐져 있죠. 그래서 더 무섭게 느껴지는 그런 1대1 구도를 갖고 있죠. 그렇죠. 저는 나홍진 감독의 제일 좋아하는 점은 그런 것 같아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사가 없어서. 전사가 없이 오로지 이 플롯 안에서 모든 것들을 해결하기 때문에 감정이 배제되는 면도 있고 그렇습니다. 군더더기 없어지는 부분이 확실히 있어요. 한국 영화에서 제가 아쉬워하는 부분이 그런 식의 전사들이 너무 많아서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플래시백을 했다가 막 이러면서 이야기가 오히려 더 그렇습니다. 좀 지저분해지는 면이 있거든요. 이제 뭐 연기에 관해서도 말씀드려야 될 텐데 이 영화로 김윤석 씨는 사실 그 이전에 조연 배우로서는 뭐 타짜 같은 데서 정말 무시무시한 연기를 했죠. 어이 고광렬이 손바닥에 화투 한 장 붙어있다는 것에 내 돈 모두하고 내 손 하나를 걸고 그런 각광받는 영화에서 사실상 제대로 첫 주연을 맡은 케이스가 추격자고 이 영화에서 김윤석 씨를 보면 아, 이 배우는 터뜨릴 때 그 이전에 쌓아두어야 터뜨릴 수 있구나라는 걸 명확하게 안다는 그런 느낌들이 굉장히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하정우 씨 연기인데 참 어떻게 보면 하정우 씨가 이 영화 이후로 한동안 CF를 못 찍었다는 얘기도 있고요. 네. 네, 근데 이 영화에서의 하정우 씨의 그 악의 해석이 무엇보다도 악한 존재를 어린아이로 해석했다는 거예요. 영화에서 보면 굉장히 천진하고 또 말은 또 깍듯하게 존댓말하고 생긴 거는 또 학생처럼 보이는데 이런 사악한 일들을 저지른다는 거고요. 특히 경찰서에서 그 약간 어리버리한 모습 그 짓다가 갑자기 안 팔았어요. 죽였어요. 뭐? 아니요. 지금 뭐라 그랬잖아요. 마지막에도 뭐 어떤 그 끔찍한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 상대방이 이렇게 굉장히 막 최후의 어떤 그런 반말마적인 비명을 지르니까 와, 이건 진짜 악마적인 캐릭터를 정말 악마적으로 연출을 했구나 이런 느낌이 그리고 들죠. 하정우 씨가 연기했던 이런 타입의 살인범이 그 후로도 많은 드라마에서 하나의 클리셰처럼 이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식의 살인자지만 네. 어린아이 같고 천진난만하지만 무표정하고 이런 게 드라마에서 많이 반복이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어떤 한 타입, 프로토타입을 만들었다고 볼 수도 있겠죠. 네, 정말 뭐 걸출한 데뷔작이었던 것 같아요. 내 며느라 반갑다.
추격자는 상업적으로도 큰 성공을 했는데 두 번째 작품인 황해는 사실은 상업적으로는 실패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 작품도 걸출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 두 배우가 이미 앞에서 영화를 추격자에서 그런 연기를 했고 그다음에 똑같은 배우를 넣어서 물론 다른 얘기지만 기용을 했어요. 그러면 관객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떤 익숙한 기대를 할 수도 있고 본연기 또 보나 이런 느낌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죠. 이걸 이렇게 크로스해서 연기를 시켰는데 그 연기 스타일도 이전하고 완전히 달라요. 스타일도 다르고 일단 외모 자체가 확 달라졌기 때문에 김윤석 씨를 처음 등장했을 때는 잘 못 알아볼 정도였어요. 일단 면정학이라는 배우. 벌써 이제 나온 지가 8년이 됐는데 이름이 잊혀지질 않아요. 면가라고 하는. 이 면정학이라는 배우를 연기했던 김윤석 씨의 경우는 영화를 보면 말 그대로 맹수처럼 그런 철저히 육식동물이구나라는 느낌을 그대로 주는 걸 연기를 하게 되는데 정말 무시무시한 캐릭터라는 느낌을 주죠. 하정우 씨 같은 경우에 반대입니다. 이 사람은 초식동물로 구남이라는 사람은 태어났어요. 근데 환경 때문에 육식동물이 되어야 하는 상황 속으로 강제로 들어간 존재가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영화 속에서 보면 이렇게 막 육식동물처럼 행동은 하는데 사실은 기본적으로 초식동물이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캐릭터를 무척이나 뛰어나게 연기한다는 생각이 있는데, 저는 좋아하는 장면이 그 살인을 하기 위해서 그 빌딩을 찾아가잖아요. 거기 찾아가가지고 4층과 5층 사이에 명장면이죠. 거기 그 센서 등 사이에 불이 켜지고 어디에 꺼지고. 숨으면 자기가 발각되지 않으며 그럼 올라오는 그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죠. 하고 올라오면 칼로 찌르고 그럴 때 이런 그 장면이 이게 정말 초식 동물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방법이구나. 이렇게 난 살아야 하는 문화를 그 시뮬레이션 하는 장면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저는 하정우 씨 연기를 보면서 와 정말 대단하다고 느낀 게 먹방인데 그 먹방을 잘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도착을 합니다. 밀항을 통해서 도착하면 울주 횟집인가 그렇죠? 네, 울주. 거기서 이제 국밥 같은 걸 먹게 되는데, 근데 자기 앞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를 굉장히 이상한 눈초리를 쳐다보고 있는 상황에서 혼자 식사를 해야 되죠. 근데 그럴 때 그 연기를 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일단 배가 고팠는가라는 거. 두 번째로는 그런 배고픈 상황에서도 얼마나 경계를 늦추지 않는가. 그러면서도 앞에 두 사람이 나한테 식사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심리적으로 위축되지 않으려고 이렇게 마음을 다잡으면서 눈을 부라린다든지 이런 연기를 보면 구남이라는 사람의 그 당시 어떤 상황과 그 사람의 캐릭터를 그대로, 제가 어떤 영화를 보고 나서 음식을 사 먹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근데 이제까지 제가 본 한국 영화 중에 한 2번 있었는데, 한 번은 그 김씨 표류기를 보고 나서 짜장면을 먹었어요. 네. 세상에 짜장면이 이렇게 맛있게 나오는 영화가 있는가? 또 하나가 이 영화입니다. 핫바라는 걸 제가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 영화에서 딱 보는데 너무 핫바가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한 며칠 지나서 핫바를 먹었던 기억이 있네요. 저는 이 주제적인 측면에서 정말 뭐라고 그럴까요? 전말을 알 수 없는, 인간이 자기 인생을 모르잖아요. 5년 뒤에 어떤 일이 생길지. 그렇죠. 혹은 지금 내가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전체적인 그림 속에서는 어떤 모양으로 들어가 있는지 인간은 알 수 없고 바로 앞에 있는 일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 얼마나 그것 자체가 해프닝처럼 보이고 엉망진창의 어떤 아이러니처럼 보일까. 그런 것이 이 영화만큼 잘 묘사된 작품도 드물다. 그런 면에서 황해는 저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3편의 나홍진 감독 영화 중에서 가장 막간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네. 가장 끝까지 가고 스스로를 제어하지 않았고요. 브레이크를 완전히 풀었다는 느낌이고, 네. 그래서 정말 끝까지 가는 그런 어떤 강력함이 이 영화에 있는데,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상업적으로는 실패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저는 추격자가 어느 정도의 유머가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추격자에는. 그렇죠. 근데 황해에는 그런 유머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죠. 근데 물론 곡성에는 또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황해 자체는 정말 내가 모든 걸 다 빼버리고 갈 수 있는 끝까지 한번 가보자라는 그렇습니다. 생각으로 만든 영화가 아닌가. 네. 그런 면에서도 황해의 다음 영화는 또 어떨까 굉장히 궁금했는데, 그 6년 뒤에 또 우리가 곡성이라는 영화를 또 만나게 돼서 네. 나홍진 감독은 진짜 다음 작품들이 너무너무 궁금해지는 가장 지금 궁금한 감독 중에 하나가 되었죠. 자, 이제 이 나홍진 감독 영화가 사실은 3편밖에 없지만 이 중에서 어떤 영화를 제일 좋아하는지, 그리고 어떤 장면인지. 저거 반대일 것 같아요. 뭐죠? 저는 추격자를 제일 좋아합니다. 셋 중에서? 네. 그래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덜 힘들었고요. 유머와 네. 어떤 액션과 잔인함 같은 게 저한테는 굉장히 퍼센티지가 알맞았던 것 같아요. 장면은 역시 추격자인데요. 미진이 깨어나는 장면이 있는데 첼로 소리가 낮게 울리고 그 이어서 그 미진이라는 캐릭터가 그 짧은 2개의 소리, 첼로 소리와 낮은 신음으로 이런 장면을 만들 수 있구나.
어떤 장면이십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화를 고른다면 두 편 중에서는 황해를 더 좋아하고요. 만약 곡성까지 넣는다면 곡성이 더 좋은데요. 세 편 다 훌륭한 작품이라는 건 뭐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 같고요. 장면만 하나를 고르라고 하면 곡성은 빼고 얘기하면 황해 한 장면을 고르고 싶은데요. 네. 황해에서 보시게 되면 초반에 등장하는 곽도원 씨를 살해하는 장면, 초반 장면. 아, 트라우마 같은 게 생길 정도로 굉장히 놀란 장면이고요. 실제 저런 상황에서 유도 교수인 사람이 피살되는 상황이 되면 정말 저렇게 벌어지겠구나. 네. 라는 그런 어마어마한 실감 때문에 놀랬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살인사건, 살인이 벌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 인물이 떨어지면서 칼이 같이 떨어진다든지 네. 뭐 이런 것들이 그 리얼리티가 너무너무 굉장해서 네. 사실 그런 비슷한 빌딩 다닐 때마다 속이 오싹해지는. 그런 빌딩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요. 바로 그 점에서 네. 정말 탁월한 그런 사실적인 무시무시한 살인 장면이 나홍진 감독은 얘기를 해도 좀 무섭네요. 얘기만 하고 있어도 약간 후덜덜덜하는 얘기하는 문자 오는 거 아니야? 똑바로 해? 이러면서 네. 지금. 몸 비틀지 마 이러고. 네. 네, 이동진, 김중혁의 영화당. 오늘은 나홍진 감독의 작품 세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영화들을 포함해서 저희가 소개해드린 작품들은 BTV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주제, 신선한 주제, 그리고 멋진 작품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지금 말씀하신 그 장면에 이어서 그 망원동 좁은 골목길을 뛰는데 원래는 그 추격전이 없었다고 하죠. 배우들이 아이디어를 냈다고 하고 지금은 그 장면이 이제 NG가 영화 속에 어떤 기가 막히게 들어간 장면이지만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코너를 막 돌 때 하정우 씨가 쫙 옆으로 미끄러질 때 네. 와, 그때 진짜 굉장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정말로 배우들이 사력을 다해서 뛰는구나. 진짜 오래 뛰었구나. 이걸 그대로 느낄 수 있는데 맨 마지막에 이제 드디어 하정우 씨를 그 김윤석 씨가 잡아서 영민을 때리죠. 네. 때릴 때 보면 때리다가 중간에 잠깐 돌아서서 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안 잡힐 줄 알았어. 근데 그게 진짜 그런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사력을 다해서 두 사람이 추격전을 벌이고 1대1로 싸우느냐를 네. 그대로 보여주는. 침도 이렇게 막 나오고. 맞아요. 네. 근데 저는 나홍진 감독의 액션이나 이런 것들 볼 때마다 소리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소리가 잡소리가 없고 네. 정말 그 소리들만 들어가 있어가지고 보고 있으면 숨을 못 쉬겠어요. 추격자와 황해와 곡성은 인물 구도가 다 다른데 추격자는 말 그대로 가장 심플한 영화를 만들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대로 1대1의 대결,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런 경우에서 일반적으로 영화를 만들게 되면 이 악은 설명하지 않더라도 주인공은 설명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인공의 가족 관계라든지 뭐 주인공이 경찰에서 잘리게 됐는데 그 자세한 사연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다 차단시켜 놓기 때문에 우리는 주인공을 말 그대로 그가 보여주는 행동으로밖에 이해할 수 없습니다. 범인은 말할 것도 없고 이쯤 되면 범인이 왜 이렇게까지 사악해졌는지가 설명이 돼야 되는데 영화 속에서 철저하게 괄호쳐져 있죠. 그래서 더 무섭게 느껴지는 그런 1대1 구도를 갖고 있죠. 그렇죠. 저는 나홍진 감독의 제일 좋아하는 점은 그런 것 같아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사가 없어서. 전사가 없이 오로지 이 플롯 안에서 모든 것들을 해결하기 때문에 감정이 배제되는 면도 있고 그렇습니다. 군더더기 없어지는 부분이 확실히 있어요. 한국 영화에서 제가 아쉬워하는 부분이 그런 식의 전사들이 너무 많아서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플래시백을 했다가 막 이러면서 이야기가 오히려 더 그렇습니다. 좀 지저분해지는 면이 있거든요. 이제 뭐 연기에 관해서도 말씀드려야 될 텐데 이 영화로 김윤석 씨는 사실 그 이전에 조연 배우로서는 뭐 타짜 같은 데서 정말 무시무시한 연기를 했죠. 어이 고강렬이 손바닥에 화투 한 장 붙어있다는 것에 내 돈 모두하고 내 손 하나를 걸고 그런 각광받는 영화에서 사실상 제대로 첫 주연을 맡은 케이스가 추격자고 이 영화에서 김윤석 씨를 보면 아, 이 배우는 터뜨릴 때 그 이전에 쌓아두어야 터뜨릴 수 있구나라는 걸 명확하게 안다는 그런 느낌들이 굉장히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하정우 씨 연기인데 참 어떻게 보면 하정우 씨가 이 영화 이후로 한동안 CF를 못 찍었다는 얘기도 있고요. 네. 네, 근데 이 영화에서의 하정우 씨의 그 악의 해석이 무엇보다도 악한 존재를 어린아이로 해석했다는 거예요. 영화에서 보면 굉장히 천진하고
또 말은 또 깍듯하게 존댓말하고 생긴 거는 또 학생처럼 보이는데 이런 사악한 일들을 저지른다는 거고요. 특히 경찰서에서 그 약간 어리버리한 모습 그 짓다가 갑자기 안 팔았어요. 죽였어요. 뭐? 아니요. 지금 뭐라 그랬잖아요. 마지막에도 뭐 어떤 그 끔찍한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 상대방이 이렇게 굉장히 막 최후의 어떤 그런 말만 황해를 찍을 때 나중에 그 인터뷰를 했던 하정우 씨의 말에 따르면 보통 이제 뜨거운 음식을 먹는다. 그러면 적당히 따뜻한 음식을 뜨거운 척하고 먹는 게 배우의 연기인데 실제로 너무 뜨겁게 음식을 마련해 줘서 먹어야 된다는 거죠. 감자. 뭐 감자든 뭐 감자 정말 뜨거워 보이더라고요. 뜨거운 감자. 핫바도 그쪽에. 뜨겁고 심지어는 영화 속에서 보면 이제 그 특히 호떡 먹는 장면이 있는데 호떡을 먹을 때 30분 동안 뜨거워서 엔지가 났다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 뜨거우니까 그 안에 당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영화 당? 아, 그렇죠. 그 호떡 안에 있는 당이 들어올 때 호떡당, 그 네. 뜨거우니까. 네. 나홍진 씨의 뇌는 대체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한데요. 바로 여기서 네. 뭔가 준비를 해오신 것 제가 같은데 준비해왔습니다. 1분 브리핑 3회 만에 걸작이 나오는 건가요? 보겠습니다. 네, 1분 브리핑 사상 드디어 이제 캐리커처가 나오게 되는데 네. 먼저 내구죠. 나홍진 감독님에게 심지어 사과의 말씀. 그러려고 했는데 이 수염을 잘 그리고 싶은데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최선입니까? 네. 일단 가장 역사상 유명한 번호 아닐까 싶어요. 야 4885 4885는 다 알고 있잖아요. 888 하면 당연히 추격자죠. 그렇죠. 네. 그리고 제가 보기엔 가장 중심에 배우들 달리기 시켜야지. 나는 왜냐하면 추격자 다 나오네. 곡성에서 진짜. 네. 엄청나게 뛰고요. 심지어 이제 황해 때부터는 산을 달리기 시작해서 배우들을 고생을 시켜야지라는 마음이 있지 않을까 네.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십자가가 의외로 나홍진 감독의 추격자에도 나오고, 황해에도 곡성에도 중요하게 나오고, 나오고, 황해에도 네, 그래서 머릿속에 있는 것 같고요. 또한 나홍진 감독 자체가 기독교인이시죠. 그렇죠. 그런 거랑 아마 관련이 또 있는 어떤 네. 기독교 상징이 굉장히 중요한 영화들.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 경찰은 못 믿겠다라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추격자에서도 그랬고, 곡성은 심지어 주인공이 경찰임에도 못 믿겠다라는 마음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먹방인 것 같습니다. 먹방. 먹방은 제가 보기에는 네. 먹이는 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추격자에서는 하정우 씨가 그 경찰서에서 먹는 ABC 초콜릿. 정말 맛있게 먹잖아요. 그 와중에. ABC 초콜릿이었나요? 네, ABC 네네. 초콜릿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그걸 먹고 있어요. 네. 그리고 뭐 황해는 뭐 말할 것도 없이. 먹방의 뭐 신화적인 작품이죠. 네, 김을 막 10장씩 집어서 먹잖아요. 네. 선생이요? 그리고 곡성에서는 그 또 새로운 형태의 먹방이 나옵니다. 네. 그 자세한 얘기를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런 여기까지만. 대단한 먹방이 나오는데, 이런 내구조 속으로 들어가서 나홍진 감독의 영화를 본다면 또 재미있게 볼 수 있지 않을까. 네. 잠만 묻자. 죽였어 안 죽였어? 궁금해요? 끝났어 임마. 우리 여기 철수해라고. 시험일 내보내야 돼. 네, 나홍진 감독의 뭐 걸출한 데뷔작이죠. 추격자에 대해서 그럼 조금 더 깊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격자 하면 떠오르는 일단 제일 먼저 떠오르는 장면이 뭔가요? 4885 아닐까요? 4885. 차백. 야 4885 나홍진 감독이 옛날 살던 집 끝 네 자리 번호래요. 4885가. 네. 그런 또 인연이 있다고 하는데. 근데 이게 잘 만든 것 같은 게, 네. 뭐, 다른 번호는 잘 이렇게 붙지가 않아요, 입에. 그래서 팔이 2개 들어가 있고, 뭔가 5로 끝나는 어떤 리듬이 절묘하게 맞아 떨어지지 않나. 팔들은 뭔가 또 약간 과격한 욕 같은 그렇죠. 느낌도 있고, 그렇죠. 네, 살짝 그런 느낌이 네. 있습니다. 어쨌건 한국 영화 사상 가장 유명한 전화번호 끝 네 자리. 그렇죠.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추격 장면입니다. 제목이 추격자인데 진짜 그 제목 값을 하는구나라는 느낌이고, 적인 비명을 지르니까. 와, 이건 진짜 악마적인 캐릭터를 정말 악마적으로 연출을 했구나, 이런 느낌이. 그리고 하정우 씨가 연기했던 이런 타입의 살인범이 그 후로도 많은 드라마에서 하나의 클리셰처럼 이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식의 살인자지만 네. 어린아이 같고 천진난만하지만 무표정하고 이런 게 드라마에서 많이 반복이 되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어떤 한 타입, 프로토타입을 만들었다고 볼 수도 있겠죠. 네, 정말 뭐 걸출한 데뷔작이었던 것 같아요. 내 며느라 반갑다.
추격자는 상업적으로도 큰 성공을 했는데 두 번째 작품인 황해는 사실은 상업적으로는 실패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 작품도 걸출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 두 배우가 이미 앞에서 영화를 추격자에서 그런 연기를 했고 그다음에 똑같은 배우를 넣어서 물론 다른 얘기지만 기용을 했어요. 그러면 관객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떤 익숙한 기대를 할 수도 있고 본연기 또 보나 이런 느낌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죠. 이걸 이렇게 크로스해서 연기를 시켰는데 그 연기 스타일도 이전하고 완전히 달라요. 스타일도 다르고 일단 외모 자체가 확 달라졌기 때문에 김윤석 씨를 처음 등장했을 때는 잘 못 알아볼 정도였어요. 일단 면정학이라는 배우. 벌써 이제 나온 지가 8년이 됐는데 이름이 잊혀지질 않아요. 면가라고 하는. 이 면정학이라는 배우를 연기했던 김윤석 씨의 경우는 영화를 보면 말 그대로 맹수처럼 그런 철저히 육식동물이구나라는 느낌을 그대로 주는 걸 연기를 하게 됩니다. 정말 무시무시한 캐릭터라는 느낌을 주죠. 하정우 씨 같은 경우에 반대입니다. 이 사람은 초식동물로 구남이라는 사람은 태어났어요. 근데 환경 때문에 육식동물이 되어야 하는 상황 속으로 강제로 들어간 존재가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영화 속에서 보면 이렇게 막 육식동물처럼 행동은 하는데 사실은 기본적으로 초식동물이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캐릭터를 무척이나 뛰어나게 연기한다는 생각이 있는데, 저는 좋아하는 장면이 그 살인을 하기 위해서 그 빌딩을 찾아가잖아요. 거기 찾아가가지고 4층과 5층 사이에 명장면이죠. 거기 그 센서 등 사이에 불이 켜지고 어디에 꺼지고. 숨으면 자기가 발각되지 않으며 그럼 올라오는 그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죠. 하고 올라오면 칼로 찌르고 그럴 때 이런 그 장면이 이게 정말 초식 동물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방법이구나. 이렇게 난 살아야 하는 문화를 그 시뮬레이션 하는 장면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저는 하정우 씨 연기를 보면서 와 정말 대단하다고 느낀 게 먹방인데 그 먹방을 잘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도착을 합니다. 밀항을 통해서 도착하면 울주 횟집인가 그렇죠? 네, 울주. 거기서 이제 국밥 같은 걸 먹게 되는데, 근데 자기 앞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를 굉장히 이상한 눈초리를 쳐다보고 있는 상황에서 혼자 식사를 해야 되죠. 근데 그럴 때 그 연기를 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일단 배가 고팠는가라는 거. 두 번째로는 그런 배고픈 상황에서도 얼마나 경계를 늦추지 않는가. 그러면서도 앞에 두 사람이 나한테 식사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심리적으로 위축되지 않으려고 이렇게 마음을 다잡으면서 눈을 부라린다든지, 이런 연기를 보면 구남이라는 사람의 그 당시 어떤 상황과 그 사람의 캐릭터를 그대로, 제가 어떤 영화를 보고 나서 음식을 사 먹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근데 이제까지 제가 본 한국 영화 중에 한 2번 있었는데, 한 번은 그 김씨 표류기를 보고 나서 짜장면을 먹었어요. 네. 세상에 짜장면이 이렇게 맛있게 나오는 영화가 있는가? 또 하나가 이 영화입니다. 핫바. 안녕하세요. 이동진, 김중혁의 영화당 시간입니다. 저는 이동진입니다. 네, 저는 김중혁입니다. 네, 오늘 주제는 나홍진 감독의 작품 세계, 이렇게 저희가 잡았습니다. 지금 곡성이 개봉해서 굉장한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나홍진 감독 영화 좋아하세요? 좋아하는데 제가 의외로 공포 영화나 무서운 걸 잘 못 봐요. 의외죠. 의외입니다. 네. 그래서 나홍진 감독의 영화를 볼 때마다 네네. 그 뭔가 다짐을 하고 들어갑니다. 어떤 다짐? 놀라지 말아야지. 소리 지르지 말아야지. 네. 나홍진 감독 영화를 보면 기빨리는 느낌 정말 같은 게 힘들어요. 있고요. 그 보고 나면 그날 나머지 일정은 다 취소해야 됩니다. 집에 가서 일단 몸 좀 누워야 됩니다. 그런 마음이 드는,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에너지가 이렇게까지 무시무시한 감독이 또 한국에 있을까 싶을 정도의. 네,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저희가 우리 영화당 첫 시간에 한국 대표 5감독의 데뷔작 얘기를 드렸는데, 그때 한국의 중요 감독들은 거의 대부분 96년도에서 2000년 사이에 데뷔했다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네. 그러면 21세기에 데뷔한 감독 중에 굉장히 중요하게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야 될 감독은 누굴까를 생각해보면 장준환? 가장 중요한 감독은 네. 그렇죠. 뭐 장준환 감독도 있겠습니다만 한 명을 꼽는다면 결국 나홍진 감독이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근데 이 세 편이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마다 다르겠습니다만 점점 더 좋아져요. 그러니까 추격자도 굉장히 걸출한 데뷔작이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황해를 더 좋아하고요.
황해도 엄청난 작품이었는데 이번에 곡성은 그거보다도 더 훌륭한 면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사람이 정말 이 감독이 다음에는 어떨까 싶은 굉장히 큰 기대가 있고요. 저는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추격자는 볼만했는데 네. 황해 때는 굉장히 힘들었고요. 힘들죠. 곡성에서는 거의 실려 나왔습니다. 네. 이 세 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공통점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공통점을 이야기를 한다면 먼저 로케이션. 네. 나홍진 감독의 영화들에서 뭐 다른 영화들도 그렇습니다만 유독 로케이션이 중요해요. 추격자 하면 떠오르는 게 망원동 뒷골목 풍경 아닙니까? 황해하면 떠오르는 건 연변이라든지 또는 한반도 곳곳을 다닐 때 그 느낌 같은 것들이 그대로 드러나고요. 곡성은 말 그대로 이제 곡성의 느낌들이 들어있는데 그런 생생한 현장감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힘든 것 같아요. 그 리얼함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요. 주제적인 측면에서도 사실 이 세 작품을 꿰뚫는 어떤 그런 세계관이 명확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나홍진 감독이 이상한 부분에 대한 리얼리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추격자에서는 보도방이라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세계를 다루잖아요. 그리고 황해에서는 조선족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밀항에 대한 이야기, 곡성은 무속에 대한 얘기를 파헤치는데 일반적인 영화들이 잘 바라보지 않는 이상한 어두운 곳을 바라보는 그 시선 자체가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엔 나홍진의 세계관이 아닌가 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홍진 감독이 세 편을 보고 나면 확고하게 느껴지는 어떤 잡히는 그런 그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저는 나홍진 영화는 현재까지 세 편 모두 무지한 행동주의자의 영화다. 이렇게 저한테는 보여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 세 편의 공통점이 뭔가 하면 주인공은 자기 앞에 벌어지는 사건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추격자를 보시게 되면 추격자에서 그 중호라는 인물, 영화 전체를 보면 영민이 연쇄살인마라는 걸 영화 속에서 제일 늦게 아는 사람이에요. 참나. 그러니까 저 새끼 얘기를 다 믿는다는 얘기네. 두 번째 영화인 황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작 당사자한테는 그것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그것이 사실은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설정 속에 놓여 있다는 걸 본인만 모릅니다. 곡성도 그렇죠. 곡성에서도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주인공 자체가 이 모든 사태가 왜 일어나는지를 본인 스스로 모르고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어찌됐건 가만히 있을 수 없이 뭔가 행동들을 계속하게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것이 아마도 인간을 보는 나홍진 감독의 시선이 아닐까? 다시 말해서 인간은 어떤 식으로든 가만히 놓고 있을 수는 없죠. 네. 뭔가를 행동을 하게 해야 되지만 이 모든 것은 사실은 무지의 소산이라는 측면에서 인간을 바라보는 굉장히 염세적이면서도 어떤 짙은 탄식이 배어있는 그런 어두운 영화들을 만든다고 할 수 있겠죠. 인간을 바라보는 태도가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는 세계를 바라보는 것은 플롯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 특이한 거는 추격자는 연쇄살인범을 찾아가는 이야기인 것 같았는데 굉장히 일찍 범인이 밝혀져요. 네. 그 뒷얘기가 훨씬 더 길죠. 그렇습니다. 황해는 살인 청부에 대한 이야기인 것처럼 보이지만 네. 살인에 실패하고 그 뒷얘기가 훨씬 더 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장르의 이야기, 뻔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 뒷이야기가 사실은 우리가 더 체험해야 될 이야기라는 생각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영화 속에 어떤 악한 존재, 뭐 악역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런 존재가 드러나게 되는데 이 악을 이해할 수 없는 악으로 그린다는 거. 이 나홍진 감독의 영화 속에서의 악역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사실상 이유가 없어요. 추격자의 그 연쇄살인마인 영민이 살인을 저지르는 이유도 영화 속에 설명이 안 되고 황해의 그 무시무시한 면가가 대체 왜 저런 사악한 사람이 되었는지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곡성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분명히 세상에는 엄청난 악이 있는데 그 악을 우리 인간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악 자체의 그 막강한 파워를 보여주긴 하지만 그 자체의 그 악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라고 전제함으로써 생겨나는 무력감, 탄식 이런 것들이 영화에 짙게 깔려 있다는 거죠. 사실 나홍진 감독 가면 이게 완벽주의적인 그 뒷얘기들이 너무 많잖아요. 동료 감독들도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네. 수많은 에피소드들이 전해지는데 제가 제일 많이 웃었던 에피소드는 시체스 국제영화제에 갔을 때 같이 이제 임필성 감독이 같이 갔다는 거예요. 나홍진 감독하고 앞뒤로 앉아가지고 나홍진 감독이 황해를 보고 있었다는 거죠. 임필성 감독이 이제 몸을 좀 이렇게 뒤척였다고 하는데 바로 문자가 오더래요. 사경 중에 졸지 마세요라고 바로 뒤에서. 극장 중 문자 메시지 엄단해야 됩니다. 극장에서 왜 문자 메시지 보냅니까? 아무리 감독이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추격자를 찍을 때 특정 장면을 찍을 때 35시간 연속 촬영을 했다고 하죠. 잠 하나도 안 자고 35시간을 찍으면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그런데도 끝까지 밀어붙여서 본인이 원하는 장면을 얻어낸다든지. 하정우 씨가 그 달리다 넘어지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NG인데 하정우 씨가 뛰잖아요. 네. 절대 여기서 끝내야 된다. NG가 더 이상 나는 안 된다. 절박함 같은 게. 37시간 찍어야 그렇죠. 된다. 그때 약간 카메라 렌즈가 약간 흔들리는 게 네네네. NG를 내고 싶었는데 하정우 씨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NG를 낼 수 없어. 이게 NG 아닌가 해서 촬영하시는 네. 분도.